자, 얘들아 공부하자. 오늘은 절대부등식의 네 번째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일단 우리가 평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아주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잠깐 해보자면 우리가 시험을 보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평균을 구할 때 보통 구하는 방법이 산술적인 평균을 구하는 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이야, 이게. 산술평균. 시험을 보면 점수를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눠주잖아. 그게 산술평균이야. 근데 때에 따라서는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그리고 때로는 목적에 따라서 조합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평균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인 거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산술평균이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10점 만점에 시험을 봤는데 두 과목을 시험 봤어요. 또는 뭐 세 과목을 시험 봤던 두 과목을 시험 봤는데 10점 만점에 5점 맞고 그 다음에 9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 산술적인 평균은 얼마겠니? 당연히 5점과 9점을 더해서 두 과목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7점이야. 그럼 기하평균은 얼마냐 이 말이야.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맞은 점수를 곱해.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걸 말해.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그래서 루트 45, 3루트 5가 기하평균이에요. 그럼 조합평균이란 건 뭐냐? 조합평균이란 것은 점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곱해서 거기다가 2까지 또 곱해줘. 두 배를 해줘. 그리고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면 두 점수의 합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걸 조합평균이라 그래.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거는 고2가 되면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배울 거야. 산술평균은 우리가 많이 쓰는 평균인 거고 기하평균은 처음 보는 거겠지. 조합평균 두 개는. 근데 이것은 나중에 등비수열과 조화수열 그런 데서 좀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술적인 평균 외에는 좀 헷갈리는 방법들이야. 역수를 취해서 특히 조합평균 같은 경우는 역수를 취해서 평균 내는 그런 방법이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알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산술적인 평균이 있고 기하적인 평균, 조합평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산술평균을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처럼 맞은 점수를 더해서 과목 개수로 나눠주는 거구나. 기하평균은 두 과목의 점수를 곱해서 루트로 씌우는 거구나. 조합평균은 좀 복잡하지만 2 곱하기 두 과목을 다 곱해주고 두 과목이 합으로 나눠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은 14분의 90 이렇게 되겠지. 14분의 90 약분하면 7분의 45 이렇게 되겠어.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야. 만약에 시험을 몇 과목을 봤을 수도 있어. 시험을 세 과목 봤을 수도 있잖아. 역시 10점 만점에 세 과목을 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산술평균을 구해보면 얘는 루트 49가 있고 49가 되겠지. 7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크겠지. 얘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이 이거고 그 다음이 이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는 6점 얼마야. 물론 얘도 6점 얼마지만 대소관계가 희한하게도 산술평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기하평균이고 그 다음이 조합평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돼요? 이것은 지금 숫자로는 확인이 됐잖아. 요거는 나중에 증명을 다시 해주겠지만. 근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이번 시험은 점수가 6.6점 맞은 거야. 6.6점. 10점 만점에 6.6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 산술평균은 6점과 6점을 더해서 두 과목이니까 2로 나눠주면 6점이 되겠지. 평균. 기하평균은 6과 6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역시 6점 되겠네. 조합평균은요. 2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하고요. 6점과 6점을 합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역시 6점이 나오네. 자, 이때는 뭐가 돼? 산술평균이나 기하평균이나 조합평균이 모두 똑같겠지.
이럴 수도 있네. 먼저 이걸 이해를 하고 가자고. 알겠지?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평균을 낼 때 우리가 산술적인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점수가 똑같으면 다 똑같겠지만 그렇지 않고 점수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면 산술적인 평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기하 평균, 그 다음 조합 평균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얘기지.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의 그냥 개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산술 평균은 뭐냐? 두 과목을 시험을 봤다면 2분의 a 플러스 b 두 과목을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산술 평균이고 기하 평균은 두 과목의 점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거야. 이게 기하 평균이고 조합 평균은 뭐야? 2ab를 a 더하기 b로 나눠준 걸 조합 평균이라고 그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야. 세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의 이 세 평균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대소 관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산술 평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기하, 그 다음 조화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증명해 줄게.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다. 알겠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은 항상 이런 대소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절대 부동식으로 보겠다 이거지. 그런데 같을 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같을 때는 언제 같냐?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점수들이 똑같을 때. 즉 여기서는 뭐겠어? A랑 B랑 어떨 때? 그렇지. A랑 B랑 같을 때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의 이 점 평균들이 똑같게 나오더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산술 평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기하, 그 다음 조화 순으로 평균의 값들이 대소관계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걸 우리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을 숫자로 얘기를 해줬고 이 평균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이것도 절대 부동식이야. 맞지? 그러면 실제로 왜 산술이 기하보다 크고 기하가 조화보다 크고 항상 이렇게 되나요?는 증명을 해줘야 되지. 증명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어. 하지만 간단히 해보자면 자 여기다 증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왜 산술 기하가 저렇게 성립하느냐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이 성립하는 것만 먼저 해보자.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즉 산술 평균은 뭐라고 했어 아까? 두 과목의 점수를 더해서 이렇게 나눈 거겠지. 기하 평균은 이걸 하겠지. 그러면 이게 큰지 이거 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두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지? 대소관계를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두 과목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되겠다. 자, 둘이 빼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리고 요것을 다시 쓰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2ab 이렇게 되겠지? 요거 뭐로 바꿀 수 있지? 뭐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냐? 요 부분을 바꿀 수 있겠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다. 여기서 a 루트 a를 제곱한 게 a, 뒤에 걸 제곱한 게 b, 마이너스 2b 앞뒤로 제곱한 게 이렇게. 그러면 a, b가 실수니까 실수를 빼가지고 제곱한 것은 항상 뭐 이상이야? 0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의 제곱을 뺐더니 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이 정의가 된 거야. 그런데 이거에서 대소관계가 존재할 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등호는 이게 0이 될 때잖아. 이게 0이 될 때는 바로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겠지. 그지?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 뭐냐? 루트 속에 들어있는 이 A, 루트 속에 들어있는 이 B는 음수가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음수가 되면 이게 허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여기 나오는 문자는 반드시 양수. 0인 경우는, 평균이 0인 경우는 여기가 0이면 분모가 0이 되는 평균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빼서 양수 조건에서만 따져야 된다. 여기가 음수면 안 돼. 루트 안에.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런 대소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런 대소관계는 양수 조건에서 사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기하평균은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 왜 기하평균은 또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이것도 증명할 수는 있어. 그냥 가볍게 한번 듣기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루트 AB가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 이 큰지 작은지를 따지고 싶으니까 역시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니? 빼주면 되겠지. 됐니? 자, 빼주면 통분을 해볼까? A 플러스 B가 되고요. 루트 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되겠지.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지. A 플러스 B분의 1로 이렇게 앞에다 쓰고요. 여기다 써보면 루트 AB A 플러스 B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네. 자, A 플러스 B 하고요. 여기다가 자, 여기를 보자고. 여기서 이 부분을 역시 루트 AB로 묶어봐. 루트 AB로 묶어봐. 루트 AB로 묶게 되면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남고요. 빼기 여기서는 뭐가 남겠니? 루트 AB가 나갔는. 이건 AB라는 얘기잖아. 이건 루트 AB의 제곱이니까. 그래, 이것만 남겠지. AB가 양수니까. 됐니? 그래서 A 플러스 B 루트 AB로 했을 때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이 부분이 뭐의 제곱?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이상이냐? 그치, 0 이상이지.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0 이상이 되는 거야. 요놈에서는 뺐던 0 이상이 나왔거든. 그래서 얘가 요놈에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이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역시 얘가 0이 될 때 등호가 되겠지?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 무슨 말 이해갔니?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항상 양수 조건에서 산술평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기하평균, 그 다음 조합평균 순으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면 되고 등호는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알겠다 이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어쩌란 얘기냐 이거지 이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써먹냐 이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걸 어디다 써먹냐가 중요한 거지. 자, 어디다 써먹냐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 최대 최소에 써먹는 거야. 뭐에다 써먹는다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써먹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이용하는 것들이 꼭 활용이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 자, 그러면 문제를 곧 풀겠지만 자, 여기다가 한번 설명해 줄게. 밑에 보이게. 일단은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마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렇게 줄 거야. 그런데 모양 자체가 일단 양수의 조건인가를 보세요. 첫 번째, 선생님 양수예요. 그러니 그 다음 합과 곱의 모양인지를 봐야 돼. 합과 곱의 모양. 물론 역수의 합과 곱의 모양인지도 상관없어.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자, A 더하기 B라는 이 합의 모양이 있고 루트 AB에서 이 AB가 곱해진 이 합과 곱의 형태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양수 조건이면서 합과 곱의 모양인 형태로 되어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산술 기하평균을 쓴다 이 말이야. 어떻게 씁니까? 여기 보세요.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루트 AB보다 크거든. 그러면 A 플러스 B는 뭐 이상이겠어? A 플러스 B는 항상 뭐 이상이겠어? 그렇지. 2를 여기다 곱해주면 돼. 2루트 AB 이상이에요. 요 식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A 플러스 B는 항상 뭐예요? 2루트 AB 이상이에요. 요 부등식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A 플러스 B는 자, 원래 산술기하에서 잘 보세요.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 무조건 이상이었지?
그럼 여기에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이상이 되는 거야. 요 식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합의 모양 AB를 합했네. AB를 곱했네. 곱의 형태. 이 상태에서 AB가 양수라고 주어질 거야. 이 상태의 최대치수를 물어보면 반드시 요 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했지? 그래서 등호는 둘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까지.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게 두 개짜리 A, B 두 개짜리 산술 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야. 자, 여기서 조하는 취급하지 않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요 절대부등식에서 요 부분만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알겠어? 두 개짜리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AB. 항상 이렇게 성립해. 두 개의 곱. A, B를 더한 것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두 개의 곱 AB.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둘이 같을 때. A, B가 같을 때.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나온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야. 무슨 말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어. 그 밑에는 뭔가요? 이건 3개짜리인데 그 3개짜리는 자주는 안 나오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3개짜리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수가 3과목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 3과목의 점수는 당연히 3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겠지. 이게 산술 평균이겠지. 그러면 선생님 기하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하평균은 당연히 두 개짜리는 어떻게 써? 곱해서 루트 씌운 것처럼 3과목이니까 3과목의 점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지 않을까요? 그래,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데 그냥 루트가 아니라 세제곱근이라는 걸 씌워야 돼. 세제곱근. 세제곱근은 뭐예요? 또 이런 애들이 있어. 그지?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 3개짜리 산술 평균은 이겁니다. 3개짜리 기하 평균은 이거야. 여기가 몇 제곱근이라고? 세제곱근이라고 앞에 3자를 조그맣게 쓴 것이 있어. 그러면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항상 대소관계가 역시 이렇게 돼줘야 돼. 역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여기서 3을 곱해줘. 양변에다. 그러면 요 3개짜리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절대부등식의 공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3만 여기다 곱해준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합니다. 3개가 전부 똑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 3제곱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루트 9라는 게 뭐지? 3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제곱근이잖아. 2제곱근이야. 요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2가 생략이 된 거야. 2제곱근이라는 기호가 있는 거야. 그 2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나 세제곱부터는 생략을 하지 않아. 세제곱근 8 이렇게 말하면 뭐겠니? 제곱근 8은 제곱근 9는 뭐야? 제곱에서 9가 되는 숫자라는 의미야. 이거 3이겠지. 그러면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숫자를 생각해봐. 2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세제곱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세제곱근 8, 2를 말하는 거야. 세제곱근 125 이런 뭐겠어? 3번 곱해서 125가 되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야. 5를 말하는 거야. 이해됐니? 세제곱근 27 뭐겠니? 3번 곱해서 27이 되는 형태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3을 말하는 거야. 물론 이거는 뒤에 더 추가로 배우겠지만 이렇게 정도까지만 세제곱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됐지? 이제 세제곱근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산술 기하에서 2개짜리 산술은 더해서 2로 나눈 거고 2개짜리 기하는 곱해서 루트 씌운 거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성립해.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이러한 식이 나오겠지. 이 부등식이 나오겠지. 이 절대부등식이 나오겠지. 요걸 이용해서 최대치수 문제를 풀어야 되고 3개짜리라면 3과목 더해서 3으로 나눌 것이고 3과목의 점수를 곱해서 세제곱근 루트를 씌워주는 거야. 세제곱근을. 역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 이상이 되는 거야. 여기서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요 부등식이 나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크거나 같습니다. 3 곱하기 세제곱권 ABC 이렇게. 이 부등식이 역시 절대 부등식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역시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 거야.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A랑 B랑 같을 때요. 얘는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죠? A, B, C가 모두 같을 때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자, 요걸 가지고 최대 최소 문제를 푼다겠지.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겠어. 자, 개념이 중요해서 설명이 좀 길었지만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오케이? 자, 이거야. 양수 xy에 대하여 xy를 곱한 것이 2일 때 3x 플러스 4y의 요 값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최대 최소 문제야.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지. 문제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해보자고. 자, 양수 xy라 그랬지? 양수 xy. 그리고 xy를 곱해서 2가 된다 그랬어. 이때 3x 플러스 4y의 이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얼마냐 이거야. 이걸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한두 개냐? 엄청나게 많지. 예를 들어서 1하고 선생님 2 그래. 그러면 x가 1이고 y가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 값은.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을 넣으니까 11이 되잖아. 11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고 4를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x에다 2분의 1을 넣고 y에다 4. 그때는 어떻게 돼?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얼마야? 2분의 3 더하기 y에다 4를 넣으니까 16이 되겠지. 그러면 17.5라는 값이 되겠지. 아까보다 더 크지. 그럼 이런 게 한두 개냐고. 엄청나게 많지. 그럼 이 값도 매우 다양하게 나오겠지. 그 중에서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 이 말이야. 지금 시력 그 문제잖아. 못 찾지. 이걸 어떻게 찾아. 그지? 이때 이용하는 게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성질이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양수 조건이고요. 곱의 형태고요. 합의 모양이에요.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뭐였죠? 어떤 두 수를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요걸 이용하란 말이야.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걸 이용하란 말이야.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를. 알겠어? 왜 이걸 이용해야 된다? 양수 조건에 곱의 모양, 합의 모양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반드시 산술기하를 이용합시다. 이렇게 주먹국으로 풀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보세요. 풀어보겠습니다. xy 곱한 건 2고요. 3x 플러스 4y 최대 x를 물어봤어요. 3x 플러스 4y는 양수고 양수니까 산술기하 조건에서 곱하기 2루트 크거 나왔습니다. 2루트 3x와 4y의 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해가니? 자, 여기 봐. a와 b를 더한 것은 2루트 둘이 곱해주는 거야. 맞아? a와 b를 더한 것은 2루트 둘이 곱해주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 3x와 4y를 더한 것은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면 돼. 둘이 더한 것은 2루트 두 개의 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3x 플러스 4y는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하고 3x와 4y를 곱하면 12xy가 되겠지. 근데 xy가 얼마야? 2란 말이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루트 24가 돼. 맞니? 루트 24는 2루트 6이니까 몇 루트 6이 되겠어? 4루트 6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따라서 결론이 뭐겠어? 3x 플러스 4y는 뭐 이상이 되는 거야? 3x 플러스 4y는 얼마 이상이 돼? 그래. 4루트 6 이상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언제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3x 플러스 4y는 4루트 6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최소값이 얼마겠어? 그렇지. 4루트 6이지. 이게 최소값이야. 이게 정답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선생님, 아까 내가 이렇게 주먹국으로 해봤을 때 1, 2를 넣었을 때는 11이 나왔고
2분의 1 4를 넣었을 때는 17.5가 나왔고 이 합이 요 값이. 그럼 이 값이 제일 작을 때가 4루트 6이라는데 도대체 x, y에다가 얼마씩을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온가요? 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 실제로 그걸 물어볼 때도 있고. 결국 최소의 값 4루트 6이라는 것은 3x 플러스 4y가 4루트 6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거지. 얘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랬어.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얘랑 같을 때, A랑 B랑 같을 때, 요거 같을 때였어. 즉, 얘랑 요 둘이가 똑같을 때. 그때 성립해, 4루트 6이. 그러면 얘랑 같은데 둘이 더해서 4루트 6이니까 얘가 얼마고? 그래, 2루트 6이고. 얘도 얼마가 될 때? 2루트 6이 될 때. 왜?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은 거 더해서 4루트 6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그때 동호가 성립하니까. 3x가 2루트 6이고 4y가 2루트 6일 때 성립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x가 얼마일고 3분의 2루트 6이고 3x가 2루트 6이니까 y가 얼마일 때 4y가 2루트 6이니까 2분의 루트 6을 대입했을 때 x에다가 3분의 2루트 6 y에다가 2분의 루트 6을 대입했을 때 곱한 것이 2가 되면서 3x 플러스 4y라는 이 아이의 값은 최소인 4루트 6을 갖습니다.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하나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하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쉬운 걸로 예를 들어주는 거야. 168번.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도 양수, B가 양수일 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2A라는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헐, 뭔 소리야 이게 어떻게 그래?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그럼 너가 알아서 양수 넣어봐 여기다가. 이 값들은 다양하게 나오겠지. 이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역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아, 최대 최소 문제구나. 양수 조건이구나. 그리고 어떤 합의 모양이구나. 그러면 아, 산술기하를 써야 되겠구나.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산술기하 2개짜리겠지?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2개의 곱. 얘랑 얘를 더한 것은 2루트 2개의 곱 이상이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얘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2A는 이걸 A로 보고 이걸 B로 생각하면 돼.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 라지 A로 생각하고 이걸 라지 B로 생각해.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하고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겠지? 여기다가 두 개를 곱해주면 돼. A분의 B, B분의 2A. 그럼 뭐야? 2 루트 둘이 곱하니까 사라지면서 2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최소값이 뭐겠어? 바로 요거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얼마겠어? 2루트 2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2루트 2가 최소값입니다. 됐니?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언제 A가 얼마고 B가 얼마일 때 2루트 2가 되느냐, 최소가 되느냐를 물어볼 수 있잖아. 즉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잖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둘이 같을 때. A, B가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즉 얘랑 같을 때 성립해. 그러면 같은 걸 더해서 2루트 2가 나왔으니까 요것이 루트 2가 되고 요것도 루트 2라는 값을 가질 때. 따라서 A분의 B가 루트 2이기 때문에 B가 얼마일 때? 루트 2A일 때 요런 관계가 될 때 최소값 2루트 2를 갖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최대 최소 문제를 이렇게 구해준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떨 때 쓴다? 양수 조건, 합의 형태, 곱의 형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쓰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일단은 이 학기 중간고사에서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요 산술기하를 잘 생각해야 돼. 요거 마무리 해볼까? 167번. 일단 두 양수 x와 양수 조건 나왔지. 그리고 최대 최소 물어봤지. 그러면 산술기하 쓰는 거야. 이제 좀 바로 감이 올까? 자, 어떻게? 2x제곱 플러스 8y 제곱이 56일 때 xy의 요 곱이잖아. 요건 합의 형태고. 합의 형태, 곱의 형태. 이렇게 쓰면 되겠네. 2x제곱 플러스 8y 제곱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지?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어? 16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16을 루트로 밖으로 나가면 4가 되고요. x제곱 y제곱은 양수니까 xy로 나가겠지.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근데 이게 얼마라겠어? 56이라겠어. 56이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8로 나눠주면 되겠지. 여기 7이 남고요. xy가 이렇게 되겠어. 따라서 xy는 값은 뭐 이하예요? 7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xy가 7 이하니까 xy 값의 최대는 얼마겠어? 당연히 7이겠군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최대치수 문제를 푸는 거야. 양수 조건이고 합의 형태, 고배 형태인 최대치수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하를 씁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산술기하를 2개짜리 산술기하를 설명을 해준 거야. a 플러스 b는 2루트 ab 이상입니다. 양수 조건에서 등은 언제 성립해요?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꼭 기억을 하자. 오케이?